폭행치상죄 고소장 대응해야 한다면 A씨는 운동선수로 활동하며 다른 선수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대회를 앞두고 있던 하루 전날 A씨는 선배인 B씨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인사를 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선배인 B씨는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후배인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부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A씨를 향한 B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은 A씨가 기절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A씨는 폭행을 당한 직후에도 병원이나 숙소로 돌아가지 못한 채 B씨의 동급생이자 A씨의 선배들은 A씨에게 별일 아니니 넘어가자며 폭행 사건을 문제 삼지 말자고 회유하였습니다. 당시 A씨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A씨가 폭행으로 인해 기절한 것으로 보아 뇌진탕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B씨는 기절한 A씨에게 죽은 척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음날 대회에 예정대로 출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논란이 되었고 현재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전문가들은 B씨에게 폭행치상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며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각기 다른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종종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폭행 사건은 모두 동일한 폭행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행위와 상황에 따라 특수폭행, 폭행치상죄 등 다양한 죄목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라 하면 주먹 다툼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폭행은 신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타격을 가하는 행위 외에도 침 뱉기, 물 뿌리기, 담배 연기를 내뿜는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행위 또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 폭행죄는 그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 수준의 폭행을 넘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되어 7년 이상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훨씬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일방이 멍이나 생채기 수준의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면 단순 폭행죄만이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골절, 타박상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가해자는 폭행이 아닌 폭행치상죄를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방의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폭행치사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주 심각한 사안이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가해자가 폭행치사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야 받을 수 있는 혐의이기 때문인데요. 반면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폭행치상죄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요. 폭행치상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서로가 폭행에 가담한 상황이라면 자세한 상황에 대하여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받은 후에 경찰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단순 폭행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겠지만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신속히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으로 혐의를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잘못이 분명하여 폭행치상 혐의를 벗기 어렵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여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A대학에서 해직된 교수 B씨는 여러 차례 길거리 특강을 진행하는데 그때마다 A대학은 교직원들을 동원하고 허위 집회 신고를 통해 이를 방해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B씨는 자신의 해임과 관련한 집회와 길거리 특강을 진행하던 중 홍보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배포하며 집회를 방해하는 교직원 C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A대학이 대학교 소속의 교직원 C씨를 통하여 자신의 특강을 또 다시 방해하는 것을 인지한 B씨는 C씨의 홍보물 배포 행위를 저지하였습니다. C씨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B씨는 C씨의 팔을 잡아당겼고 C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폭행치상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만 원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 진단서와 상해 부위가 일치하는 않는다는 점을 통해 폭행과 상해 사이에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률 대리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홀로 이를 준비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폭행치상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대응 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초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